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킨텍스에서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링크 아래에다가 걸어둘게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개발할까, 브레인스토밍 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 5번째는 나의 사명이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열정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나 인생에 사명 같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질문들이에요. 인터넷에 보면은 사명 선언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거 당신이 평소 닮고 싶은 인물과 그 이유, 내가 평소 닮고 싶은 인물은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내 사명과 조금 연결이 돼요. 저는 사실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려 박사님,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연예인 션, 이 세상에 왔어요. 일단 나도 몰라.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쓰레기를 엄청 버려서 이 지구에 쓰레기를 남기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막 도와줘가지고 조금 좋은 영향을 남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제가 써봤는데 최소 5명의 배고픈 아이가 행복하게 내가 도와서 조금 행복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뭐 어른들이 자신의 꿈을 꾸고 조금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가족과 남편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명이 있을 때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신도 제가 션 팬이어서 아는데 자신은 가수랑 그렇게 잘 맞는 성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수보다는 자신은 사업가가 더 잘 맞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션이 하고 있는 일이 승일희망재단 아마 그걸 거예요. 승일희망재단을 만들어서 루게릭 환우를 돕는 일을 하는데 또 자신의 그런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또 활용해서 많이 마케팅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돈 모금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제가 어떤 브런치 글에서 본 글인데요.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과 정체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즉 돈을 버는 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가 운영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캐스 전화영어가 있잖아요. 근데 캐스 전화영어가 그냥 영어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얕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에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영어 공부하는 이유도 내 삶을 좀 더 잘 살고 싶어서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영어 공부도 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영어 스킬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스킬을 왜 올려야 되는데? 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사업해야지 했을 때 읽었던 책이 탐스 스토리였어요. 굉장히 많은 저에게 영향을 줬던 이야기였었고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 여행 중에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발견을 해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서 시작된 게 탐스였고요. 그 탐스 스토리 책이 아마 영어 제목이 Start Something That Matters 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또 되게 기억에 남는데 무언가를 시작해. 그냥 시작하는데 뭐냐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시작해. 저 이 말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걸 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말고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시작해. 라는 거랑 저는 되게 공감이 되고 그게 결국 사명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싶다, 뭐 교육을 바꾸고 싶다 하는 거를 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이유가 나는 너무 잘할 것 같아. 학교를 만들면 진짜 좋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죠. 저 되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something that matters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게 내가 잘 못할까 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저는 사업 시작하는 거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 질문은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게 뭘까라는 건데 저도 외국 여행을 꽤 많이 다녀봐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느끼게 됐어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정보 웹사이트였어요. 이게 외국에는 정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정보가 들어있는 사이트가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웹사이트가 없고 외국에는 entrepreneur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한번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그 웹사이트를 보면서 저는 너무 부러웠던 게 와, 우리나라에는 창업을 치면은 다 뭐 광고, 프랜차이즈 광고만 나오고 제대로 된 창업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외국에는 그런 웹사이트가 너무 내용이 퀄리티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게 어느 날 창업이라는 웹사이트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게 된 게 수익을 연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전혀 안 나니까 이걸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외국에 이제 슈퍼마켓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락토프리 제품이랑 글루텐 프리 제품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락토프리는 우유 못 먹는 사람들에 대한 제품이고, 글루텐 프리는 밀가루 없는 제품,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점은 베지테리안 식당이나 메뉴. 외국에는 베지테리안 식당 메뉴가 너무 조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주의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전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또 느꼈었고 또 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게 여긴 있는데 여긴 없네? 이런 거를 조금 관찰을 해보면은 또 그것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면은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욕구는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점도 있어요. 문화나 환경 그런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예시가 하나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작은 창업 통해서 만났던 분 중에 강아지 옷을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강아지 옷이 많은데 외국에는 강아지 옷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보다가 느낀 거는 외국 사람들은 강아지들의 옷을 잘 안 입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자연 그 자체인데 거기다 옷을 입히면 좀 답답하고 좀 학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안 입히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잘 안 맞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번째 질문은 쓰이지 않고 있는 잉여 자원이나 잉여 재능. 그런 것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었던 건데 SYJ라는 그 회사의 김소영 대표라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남는 원단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남는 원단으로 만들 수 있는 옷을 제작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치 있는데도 쓰이지 않고 있는 자투리나 잉여 뭔가 그런 게 없을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캐스 전화영어도 퇴직자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 이제 마치시고 집에서 쉬시는데 그래도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북미 전화영어가 너무 비싼데 이 인건비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이거를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퇴직자라든지 대학생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느 날 창업 같은 경우는 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너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좋지만 당연히 배울 점이 있겠지만 저랑은 너무 먼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얘기보다 진짜 내 옆에 있는 뭐 호빵 가게 하시는 분, 아니 뭐 떡볶이 가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원래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그런 인터뷰도 많이 하지만 안 그런 분들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잉여 어떤 그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제 문제이기도 한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어서 이제 정말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런 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이제 공유 경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 집에 남는 방 하나 있는데 이 방으로 어떻게 좀 뭐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요즘 공유 오피스도 많고
8번째 질문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은 뭔가?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트레바리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 모임, 독서 모임 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하는 거는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거다. 왜냐면 독서 모임을 하면 매일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보통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이 평일 저녁과 주말이 되는데 이 사업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주말에 일하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됐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사업은 뭐 어떤 일은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좀,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조금 고된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지, 배관공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돈을 보수를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서 찾았었던 건데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일정한 청소 이렇게 해서 젊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청소 사업을 하시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다 청소를 하더라도 나름의 또 하나의 플러스적인 요소를 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이노라는 그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책인데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은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다시 살아남는가. 그때는 체면을 버리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체면을 이겨내고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좋은 회사를 꼭 다녀야 되나? 내가 좀 멋진 일만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면 내 삶에서 오히려 더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아는 것도 없었고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면 뭐 150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내가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알바하면서 과외하면서 살 수도 있고 제가 원래 영어 과외를 했었으니까 대학생 때 뭐 과외해서 한 뭐 80만 원 벌고 알바해서 80만 원 벌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살 수 있나 이거를 제 스스로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자유 시간을 더 많이 얻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거랑 이번 건 좀 짧았는데 8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짜잘한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저는 되게 큰 돈을 버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성장하는 막 스타트업 같은 그런 사업은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작은 작은 사업들로 내 스스로 먹고 사는 거는 충분히 지금은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강의를 하느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제가 여태까지 좀 프로젝트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느 날 창업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캐스 전화영어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짜잘한 뭐 독서 모임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한 22번 정도 트라이를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내 나름대로 이 작은 사업에 대한 그런 경험은 쌓여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더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막 그거는 사실 잘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까워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과
저의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제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능력이 키워지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6년 전과 지금의 저를 비교했을 땐 6년 전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능력도 없었는데 지금은 나 그래도 이거 할 줄 알아. 나 이거 좀 잘하잖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조금 방향을 잘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면은 배우는구나. 누구나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봐요.